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랙의 제록입니다. 자, 오늘은 요청받은 건프라를 리뷰를 해볼 건데요. 요청이 상당히 많았던 이제 더브로 시리즈의 HG 건담 하루트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요청은 윤상영님, 엑시아 건담마켓님, 정우빈님, 김소영님, 이성후 1525님이 해주셨습니다. 발매는 2010년 9월 18일이고요. 가격은 1,800엔입니다. 라파엘이 2,000엔이었던 거를 감안하면은 조금 더 싼 가격이죠. 국내에서는 약 18,000원에서 비싼 곳은 한 25,000원까지도 받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장이 이제 극장판 기동전사 건담 더브로에서 등장을 했죠. 그리고 파일럿은 알렐루의 헵티즘과 소마필리스, 이중인격의 초병 2명이 조종하는 복좌형의 그런 콕피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솔레스타르 비행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리오스의 부품을 다수 활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태양로도 위치가 그대로입니다. 아리오스가 가랑이 사이에 있었는데 하루트도 태양로가 가랑이 사이에 있는 조금 미묘한 곳에 있는 그런 게 특징이죠. 그래서 제 점수는 2010년도 현재도 10점 만점에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비대해진 거에 대해서 조금 페널티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외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좀 가변기죠. 일단은 가변기, 그리고 좀 날렵한 치고 빠지는 전술을 사용을 하는 그런 기체답게, 기동성이 뛰어난 기체답게 좀 샤프하게 디자인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이게 컨테이너죠. 서브 컨테이너, 사이드 컨테이너고, 이제 이쪽이 이제 GN 소드 라이플인데요. 일단은 요거는 무장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소드 라이플은 무장대 보도록 하고, 일단은 제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다른 더브로 시리즈, 제가 리뷰하던 더브로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조립한 지가 4년 됐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횟수로 5년을 찍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클리어 파츠 도색을 했어요. 원래 눈이 그냥 투명한 클리어 파츠 이제 바이저를 씌우게 되어 있는데, 원래 투명한 거를 제가 클리어 블루로 도색을 했고요. 가랑이 사이에 있는 태양로 살짝 빼볼까요? 빼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리어 그린으로 부분 도색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덮어줘. 춥겠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다른 클리어 파츠가 있다면은 이따가 특징 기믹 때 보겠지만, 가변을 할 때 사용하는 요 백팩 부분도 클리어 레드로 도색을 해줬습니다. 원래는 내부에 빨간 색깔 실이 붙기 때문에 딱히 부분 도색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도록 합시다. 외형 굉장히 거대한 이제 컨테이너죠. 이제 GN 캐논이나 시저비트를 수납하는 그런 캐논부인데요.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가동이 되기 때문에 약간 V자 형태로도 해줄 수 있고요, 약간 세워서도 이렇게 수납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형태를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좀 더 중심을 잡기 쉽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리오스의 그 파츠를 많이 사용했다 그랬죠. 프라모델도 마찬가지로 아리오스의 그 구조를 조금 많이 따라갔습니다. 아리오스가 어깨가 들어 올려지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가변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관절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팔뚝은 조금 더 확장이 됐는데요. 예전에 아리오스에 비해 많이 더 확장이 됐지만, 여기는 원래는 GN 그 게틀링, GN 발칸이었나요? 그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얘는 안 들어있어요. 까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문점을 가실지 모르겠지만 팔꿈치에 있는 요것도 당연히 부분 도색입니다. 여기에 컬러가 들어간 클리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색분할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덕트 이런 부분에 이제 밑에 부분 둥그런 부분이라든가 실을 이용해서 센서를 재현을 해준다든지, 얼굴, 특히나 얼굴 같은 경우는 다 이 노란 색깔 이 블레이드 안테나가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자연스러운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스커트도 분할이 돼서 컬러가 아주 자연스럽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하반신, 딱 보여주는데, 지금 방금 설명하려고 했지만 볼관절로 이게 스커트가 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잘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관을 좀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리의 디자인은 큐리오스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움직이는 것도 허벅지가 좀 짧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긴 다리 덕분에 상당히 좀 이제 비율이 잘 맞아 보인다는 거. 허벅지만 짧습니다. 다리 전체는 요 정도, 그리고 허벅지 요 정도, 전체 하면 이 정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조금 비율이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정도면은 그냥 무난한 수준. 디자인 자체는 조금 신기하게 생겼어요. 큐리오스를 따왔다고 했는데 큐리오스에 따왔지만 아래 부분은 또 아리오스 같은 그런 느낌, 아리오스와 큐리오스를 또 섞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다리 접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리오스 같은 경우는 발등이 없었잖아요. 발등을 요 커버 같은 걸로 이걸로 처리를 했었는데 커버는 남아있지만 발 자체는 큐리오스처럼 약간 변한 느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발목이 상당히 얇습니다. 디자인상 희한하게도 발목이 상당히 얇아요. 근데 어색하진 않아요. 그게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그쵸? 자, 외형도 잠깐 봤고요. 그러면은 외형 넘어가서 이제 무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장으로는 GN 소드 라이플, 이게 주 무장입니다. 소드 라이플, 그리고 백팩에 달려있는 GN 컨테이너. 자, 컨테이너는 GN 캐논과 시저비트를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GN 소드 라이플, 소드 라이플 두 자로 들어있고요. 당연히 이 밑에 있는 초록색으로 보이시는 요것, 당연히 제가 부분 도색한 거고요.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로 색분할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투명한 클리어 파츠가 들어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상태는 라이플 모드입니다. 라이플 모드가 소드 모드랑 뭐가 다르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소드 모드가 되려면 손잡이가 접혀야 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요게 총구예요. 총구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소드 형태, 요 상태가 소드 형태, 손잡이는 이쪽이 아닌 이쪽 해서 이렇게 소드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큐리오스, 아리오스, 지금까지 알렐루야 헵티즘이 탑승했던 모든 기체의 특징은 가위 같은 또는 집게 같은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죠. 이 소드 라이플도 당연히 이렇게 내부 몰드까지 재현이 되어 있는 이런 집게 형태, 가위 형태의 무장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장땡이에요. 입만 벌리면 장땡입니다. 이 녀석의 설정은 여기 안쪽에서 이제 GN 입자 달아오른 이제 GN 입자가 나와서 잘라버린다, 이렇게 탁 하고 물어버린다, 이런 형식의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저 부분, 가위 부분은 오픈, 그리고 소드 모드 뒤로 빼주고 손잡이를 내려주면은 라이플 모드,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드 라이플이라는 겁니다. 한 쌍 들어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빼서 보는 게 좀 편하기 때문에 빼서 좀 보겠습니다. 컨테이너입니다. 이게 별다른 건 없어요. 그 모티브가 그거래요. GN 아처, 건 아처 있죠? GN 아처의 그 사이드 컨테이너, 그게 모티브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부에는 시저비트를 탑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시저비트를 몇 개, 한 5개에서 10개 정도를 탑재하고 있다고 하는데 재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픈 이런 게 없어요. 오픈 기믹 그런 거 없이 그냥 조립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센서가 달려있는 이유는 이 앞쪽 부분이 GN 캐논이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이걸 앞으로 해서 발사하는 그런 형태의 여러가지 액션도 극중에서 보여준 바 있습니다. 상당히 좀 허전하죠. 무장에 손에 드는 거 한 쌍, 등에 한 쌍, 이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조금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자, 그리고 이제 무장을 다 봤으니까 가동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동률을 볼 텐데요. 어깨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어깨는 볼 관절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조인트 부분, 볼은 위쪽에, 그리고 어깨 프레임 부분이 폴리캡이 있습니다. 폴리캡이 대각선 상으로 이렇게 4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덕분에 이렇게 팔을 들어도 좀 자연스럽고요. 뒤로 가도 조금 자연스러운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폴리캡이 아예 위쪽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게 아예 안 됐겠죠. 이 부분이. 그래도 어깨는 당연히 들어 올리는 건 가변 때문에 잘 들어 올려지도록 되어 있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는 관절이 2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 하고 접혔다라는 느낌은 많이 들기는 힘들어요. 이게 요즘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이 잘 접히기 때문에 구조상 조금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손목에서도 한번 꺾인다는 거, 요거 덕분에 조금 더 가동률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는 볼관절을 이용을 합니다만 직접 열어보면
열어보면 한 개의 볼관절, 그리고 내부는 축입니다. 그러니까 회전용으로 하나 있고, 그리고 위에서는 좀 이제 앞뒤로 움직이라고 가동용으로 하나 볼관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는 아리오스 건담에서도 많이 활용이 됐던 그런 관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관절도 마찬가지로 아리오스와 똑같은데요. 스커트 아리오스와 똑같이 볼관절을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고관절 내부를 보면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볼 폴리캡. 폴리캡을 동그란 걸 끼워서 그 옆에다가 이제 프레임 부분을 끼워주는데요. 프레임이 약간 사선으로 깎여 내려온 것 덕분에 약간이나마 벌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무릎은 완벽하게 굽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히 제약이 없다면은 가슴까지도 무릎을 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가동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스커트가 들어가면은 조금은 힘들겠죠. 조금은 힘들게 되어 있겠고요. 그리고 발목은 앞뒤로 움직이는 거는 축관절이 하나 있고, 그리고 볼관절이 밑에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동률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특징 기믹 가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건담 홀릭. 건담 홀릭. 자, 이번엔 특징 기믹 가변을 해볼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큐리오스보다는 쉽지만 아리오스보다는 약간 어려운 그런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가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녀석한테 들어있는 거는 소드라이플 2정과 그리고 소체 그리고 백팩이 전부기 때문에 그냥 보관할 때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그냥 소체만 하나 띠롱 보관을 해두면 되니까 따로 잃어버릴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변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이제 고개를 살짝 들어주고요. 하체부터 하자. 하체. 다리에 신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무릎 커버를 열어보면은 정강이를 고정하고 있는 네모난 파츠, 네모난 파츠가 아니라 네모난 조인트가 보이실 거예요. 이걸로 고정을 하고 있었던 거를 들어 올려주면은 다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 다리를 전부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하나 했고, 자, 2개 했고, 2개까지 완료. 그리고 발을 접어줘야죠. 발 접어주고 발등 커버로 덮어준 다음에 반대쪽도 접어주고 발등 커버로 덮어주고, 자, 다리는 이제 이대로 회전 없이 일자 상태를 유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고개를 살짝 들어준 다음에 어깨를, 아리오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어깨를 들어 올린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팔뚝 돌려주고 팔뚝 돌려주고, 자, 이렇게 상체도 이제 90% 됐고요. 가슴 부분이 중요한데요. 개인적으로 아까 정강이와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가슴을 앞으로 살짝 당겨줍니다. 앞으로 들어줍니다. 야, 들었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냥 이게 헐겁잖아요. 근데 내부에 볼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살짝 꺾어줄 수가 있어요. 보셨나요? 이렇게 꺾이는 거? 그러니까 빼고 들어 올리면서 살짝 꺾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고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얼굴 커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컨테이너로 좌우를 감싸준 다음에 이렇게 뒤에 있는 GM 미사일 컨테이너와 GM 미사일 컨테이너 몰드로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재현시키려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제 바이저 부분, 콕피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게, 콕피트는 아니고 그냥 카메라가 들어있는 바이저 부분이죠.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전시를 하느냐? 스탠드 조인트는 어디 있느냐? 몸뚱아리도 없고 어디도 없다. 자, 그럼 가랑이 사이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제가 열어놨는데 커버로 개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커버를 뺐다 꼽았다가 아니라 개폐식으로, 가동식으로 이렇게 얘를 다시 커버로 덮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자, 여기다가 조인트를 꼽아주면 됩니다. 일단 스탠드에다 꼽고, 자, 다음 남는 게 있죠. 이 친구들이 남죠. GM 소드 라이플이 남죠. 이걸 어떻게 끼우냐? 옆에 보면은 요 네모난 조인트가 하나 보이는데요. 이거를 여기 사이드 컨테이너에다가 폴리캡이 꼽혀 있는데 여기다가 꼽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에다가 작업 완료 하면은 이렇게 가변 상태가 완료가 됩니다. 자,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GM 소드 라이플의 라이플 부분을 열어서
전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완벽하게 완성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가변까지 해봤네요. 다음으로 액션 포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션 포즈는 뭘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예전에 제가 잠깐 짤막하게 리뷰한 적이 있을 겁니다. 링 오브 마이스터즈라는 트레이딩 피규어. 이 녀석의 포즈를 좀 따라해 볼 겁니다. 보이시죠? 다리를 하나 쫙 접고, 오케이. 자, 봐두었습니다. 스캔 완료. 자, 이걸 따라해 보도록 하죠. 액션 포즈가 상당히 멋있길래 따라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왼쪽 다리가 완벽하게 굽혀져서 앞을 향하고 있고, 어깨는 완전히 들어 올려서, 오케이. 이 상태에서 소드 라이프를 들면 될 것 같고, 고개 됐고, 팔, 다리 각도 일단 이 상태에서 고정을 좀 하죠. 스탠드 컴온, 오케이. 컴온맨, 꼽아준맨, 오케이. 여기서 각도, 일단 스탠드의 각도를 좀 잡아준 다음에 다리가 조금 부족하네요. 다리가 완전히 꺾기가 힘듭니다. 뒷다리가 좀 앞으로 좀 더 뒤로 가야 되는데 그거 조금 힘드네요. 어쩔 수 없죠. 그냥 감안하고, 여러분 감안하고 하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건 이렇게 우샤 잡고, 이거는 라이플 상태에서 시저를 살짝 열어서 잡고. 결국 스커트가 다리를 너무 들어 올린 나머지 스커트가 결국은 빠져버렸네요. 들어가. 됐다. 오케이. 조금만. 오케이. 됐어. 관절로 버텨. 버티면 되는 거야. 안 돼. 포즈가 망쳐지고 있어. 자, 다 돼간다. 다 됐다. 오케이. 이제 어느 정도 따라해봤습니다. 완전히 똑같이는 힘들 것 같아요. 이 녀석 피규어라서 그렇게 잘 맞는 비율이 잘 맞질 않아요. 어쩔 수 없죠. 프라모델의 한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간섭이 되게 많아서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은 HG 건담 하루트를 리뷰해봤습니다. 드디어 극장판 더블오 시리즈의 주인공진을 전부 리뷰를 했네요. 어찌 보면 상당히 좋은 녀석들이지만 더블오 시리즈는 뒤로 갈수록 조금 비대해진 무장들 때문에 프라모델로서는 약간 좀 본인이 조작하기에 힘든 게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저렴한 편인 것 같지만 그래도 볼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메리트는 있지만 비대한 만큼 잘 안 선다든가 관절의 고정이 잘 안 된다든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유의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전 지금까지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즐거운 브라 생활 되세요. 여러분 안녕. 빠빠시 안녕.